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취업엔 2부에는요, 취업 락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탄탄한 전략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돼요. 네, 윤호상 소장님이 알려드리는 취업 관련 이야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부 출발합니다. 네, 얘들아 출근하자. 이노삭의 취업 락서 시간입니다. 바로 네, 오셔봐요. 인사PR연구소 윤호상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늘 듬직하시고 그러게요. 네, 씩씩하신 우리 윤호상 소장님. 자, 오늘 주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공공기관 공채 전략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죠. 공공기관. 워낙에 인기가 많잖아요. 공공기관 입사가. 그래서 전략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공공기관의 공채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고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얘기할 건데 실제 전형 방법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준비 전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팁을 준다고 합니다. 자, 많은 구직자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부터 좀 알아볼까요? 실제 이제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제 구직자들이 가장 모르는 게 채용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조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좀 점검해야 되는데 각 기관별로 조금 다른 채용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살펴본다면 사기업과 달리 간략한 서류 심사, 서류 전형이 진행된 후에는 구직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필기 시험이 진행되고요. 이후에 면접 진행이 되는데 면접 전형 전후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추가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기업과 크게 비교를 해본다면 필기 시험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지원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열린 채용을 추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기업에 비해서 비교적 필기 시험을 볼 기회를 좀 많이 준다. 공공기관은 이런 말씀이신데 서류 심사하고 전형에 있으면 사기업하고 별로 전형 과정이 다르지 않게 들리거든요. 어떤가요? 실제 이제 채용 프로세스 안에서는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기업처럼 자기소개서라든지 여러 그 스펙을 보는 서류 전형보다는 좀 간략한 형태로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열린 채용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도 자격 제한을 좀 줄여가는 편인데요. 특히 이제 서류 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인사팀의 판단이나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점이나 외국어 자격증 등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런 유연한 서류 전형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스펙 초월 채용, 그다음에 역량 중심의 채용을 표명하면서 학력, 나이, 외국어 제한까지 폐지하는 채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수력원작의 경우는 학력과 나이 제한을 폐지하였고 외국어 지원 제한만 두고 있는 상태고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남부발전, 서부발전에는 학교, 전공, 학점, 토익, 자격증 등의 입력량이 삭제되어 있고 불필요한 스펙의 서류 심사를 하는 것이 아예 폐지되면서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을 응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발전의 경우는 서류 전형 대신에 소셜 네트워크의 전형으로 대체해서 1차 합격자를 가리는 파격적인 채용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라든지 지역 난방공사 또한 서류 전형이 폐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요. 확실히 점점 서류 전형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펙 추월이 정말 대세기는 대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보면 학교, 전공, 학점, 토익, 자격증 이런 거 입력하는 란도 막 삭제하고요. 그럼 어떤 걸 중심으로 좀 어필을 해야 될까요? 실제 이제 이 세부적인 서류 전형의 기준 자체가 사기업과 다르게 이제 채용 전체적으로 공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의 평가 기준이라든지 가점, 우대 사항이 상세하게 예고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시는 공공기관을 미리 찾으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2014년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이 기존 서류 심사 방식과 다른 스토리텔링, 오디션형 방식 등의 대안을 실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채용 공고를 먼저 세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경험과 스토리적인 부분들의 어필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영어, 외국어 지원 점수에 대한 자격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서는 미리 이 자격 제한을 확인하여서 충족시켜 놓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자, 서류 심사, 서류 전형이 이렇게 좀 간략하게 진행되는 편이라고 해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네, 실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많은 구직자들이 서류 전형이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서류 전형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면접관을 통해서 서류 전형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 자기소개서가 과거의 방식, 성장과정, 뭐 성격소개, 학창시절 등의 연대기식 질문이 아니고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경험을 질문하는 경우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자기소개서는 말 대신에 역량기술서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지원자의 경험을 적게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역량이나 자질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분명히 다양한 경험을 조금 정리하는 것이 반복되어야 되고요. 본인만의 독특한 경험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조금 창의적으로 도전적으로 했던 노력과 행동 중심으로 차별화를 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네. 자, 자기소개서가 서류 전형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면접 볼 때 질문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로도 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자기소개서 질문 항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네, 대표적으로 몇 개의 이제 공공기관의 자기소개서를 준비했는데 화면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공공기관의 자기소개서 질문은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자의 구체적인 경험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 작성 부분에서도 일반 사기업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또한 이제 이전 시간에 제가 안내했듯이 조용하고 차분한 경험보다는 보다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경험, 창의적인 경험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 요령을 살펴본다면 가장 먼저 하실 것이 본인의 경험을 조금 더 다양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몇 번 말씀드렸는데 큰 전지를 활용해 가지고 본인의 방에 부착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마인드맵 방식으로 자유스럽게 다양한 경험을 정리하시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경험이라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애매하죠. 있어요. 맞아요. 예. 어떤 구직자는 좀 뭔가 그 특이한 경험, 뭐 남들하고 좀 다른 어떤 것들을 집어넣고 싶어 할 때고, 그러려면은, 안 갔던, 정말 가볼 수 없는 에베레스트산을 가봤다. 그 기사 있었잖아요. 정말. 예. 네. 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느꼈고 어떤 걸 개선할 거다. 그런 내용이 좀 잘 표현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경험이란 게 이제 그런데 구직자들이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예. 너무 거창한 경험. 맞아요. 제가 이 경험을 얘기했을 때 남들한테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경험. 이런 수준의 경험을 찾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기업은 구직자들이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창한 경험보다는 작고 사소한 경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경험보다는 작은 에피소드를 찾아서 소재를 삼으시는 게 중요한데 실제 백화점에서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보다는 하루를 대신 가서 했는데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게 더 좋은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했다 이런 거창한 거 필요 없고 정말 작은 에피소드라도 그 속에서 내가 뭘 느꼈고 네. 뭘 배웠는지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뒷동산에 가더라도 많이 느끼고 오면 되는 그럼요. 거죠. 예. 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소개서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비슷한 경험, 비슷한 논리를 쓰기 때문에 예. 차별성을 찾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본인만의 독특한 경험을 자꾸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유사한 경험이라도 본인의 노력과 행동이 다른 친구들과 좀 다르다. 뭐 창의적이다, 도전적이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어왔다는 부분들을 좀 적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사팀 면접관 입장에서는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지원자의 숨은 역량,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기소개서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핵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황이나 과정, 생각에 대한 장황한 기술보다는 본인의 노력과 행동을 조금 더 다양하고 충실한 논리로 기술해야지만 본인의 역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사 지원을 한 후에는 이제 필기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있죠. 예. 네. 필기시험은 뭐 열심히 준비해야죠. 공부를 네, 열심히 열심히 해야 열심히 하면 됩니까? 네,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서류 전형이 큰 의미가 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필기시험을 통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좀 하려는 편입니다. 실제 공공기관은 사람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필기시험을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먼저 공공기관이 정한 대부분의 시험이 전공과 상식인데 이 전공이 지원자 본인이 전공한 게 아니고 공공기관마다 미리 설정해 놓은 전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지 내 전공과 유사한지를 먼저 선택해서 공공기관을 압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기시험은 인문계의 경우는 원론 수준 정도
그다음에 이공계의 경우는 기사 수준으로 일단 안내가 되고 있지만 실제 시험은 원론을 벗어난 강론. 그다음에 기사 수련보다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기본서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기본서 중심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각각 공공기관에 맞춘 문제집 중심으로 학습하시는 게 좋고요. 본인만의 서브노트, 그다음에 오답 노트를 반드시 만들어서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좋고 마지막으로 혼자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는 방식이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네. 자, 공공기관 필기시험 공지가 된 것보다 한두 단계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서 내실 있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면접 전형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사기업하고 공공기관 면접 뭔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실제 이제 공공기관의 면접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제 함께 살펴보실까요? 예. 자,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접의 방식이 사기업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실제 이제 실무진 면접, 경영진 면접 또는 전문 면접, 인성 면접으로 나누어져 실시하는데 이것 또한 사기업에서 똑같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는 사기업과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다만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우는 면접관이 사기업보다 많은 숫자가 들어온다. 그다음에 발언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또한 면접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전공과 그다음에 지원 공공기관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적인 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적인 영향력을 지닌 특수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을 묻는 질문,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점검하는 질문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전 점검을 하셔야 하는데 모범 답안을 만드시는 것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키워드 중심으로 답변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마지막에서는 구직자들의 대부분이 가장 못하는 부분이 두 갈식 답변, 구체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 공공기관 채용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공공기관도 과거와 다르게 이제 좀 상상 이상의 변화를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인턴 가운데 최소 70%를 정규직으로 뽑는 채용형 인턴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 선택제 확대, 그다음에 스펙 초월의 채용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지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 채용 변화 속에 구직자들은 너무 안정성이나 안일한 대응으로 가는데요. 실제 열린 채용은 누구나 지원 가능한 공채이지만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공채가 아닌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최소한 좀 미리 찾으셔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충실한 학습을 선행하셔야 되고요. 또한 4학년이나 기졸자분들은 필기시험을 제어하고 사기업 채용 프로세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공공기관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기업까지 동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호상의 취업 락서. 오늘은요, 공공기관 취업 전략.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인사PR연구소 윤호상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